저는 삼성전자 비중이 많잖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줄이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사실 뭐 물론 사후적이긴 하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뭐 들고 있어야 될 주식,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주식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대중적으로 네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이제 유튜브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네.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렇게 현대차, 그리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식의 있는데, 사실은 2차 전지라든지 플랫폼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애써 외면했지만 매출과 실적에 비해서는 네네. 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제 둘이 실적이 좋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예를 지금 들어서 치열하죠. 자동차는 다 도요타라든지 네네네. 그리고 뭐 폭스바겐도 독일의 있고. 3사라든지 네네. 그다음 또 미국의 시장도 있고 뭐 중국 시장도 있고, 이제 자동차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데, 반도체 같은 경우나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어떤 경쟁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를 하면서 뭐 TSMC, 삼성전자, 네네. 뭐 인텔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젠, 그러니까 몇 개 없는 굉장히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 한 450조 정도 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1조 정도가 났거든요. 그럼 네네.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0%. 그러니까 이건 10%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10%가 되면 어떤 점이 이점이 있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주식이 떨어진다. 그럼 주주들이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항의냐면은 자사주를 매입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네네. 10%나 버니까 배당을 늘려주세요. 그냥 작년에 50조를 벌었으니까 네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라도 네네. 우리 배당을 좀 달라,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냥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떨어질 때 들어오는 현금이 이제 그 회사 규모 대비 거의 10% 수준이면은 네네.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하죠. 주식이 많이 올라간 데 비해서 이제 그냥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미래에 잘 될 거라는 기대심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버텨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제 배당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떨어질 때, 기대심이 떨어질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거의 없는, 사실은 그런 슬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너무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속은 상하지만 네네. 속은 상하지만 들고 있어야지. 약간 이게 들고 있을 때 너무 겁이 나지는 않는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있는 주식을 사실은 사모았던 포지션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약간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실적이 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만큼 그 가치 대비 좀 밸류가 싼 예. 그런 주식을 현재 상황에서 좀 들고 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거를 들고 가기보다는 이미 만약에 성장률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네. 손실이 나셨다면 네네. 지금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만약에 그거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것보다는, 예를 네네. 들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네네. 2차 전지 네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이전에 이미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조절해 두셨으면 뭐 이제 이 주식은 좀 이제 뭐랄까 좀 기대심이 빠졌으니까 어떤 거를 이제 좀 해볼까, 이런 관점이 될 수 있는데, 네. 기존의 성장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너무 속은 상하겠지만, 지금 네네. 지수가 오늘 보니까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많이 지금 빠지고 보니까 2,800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네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를 딱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약간 과매도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네. 실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좋고, 포스코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실적이 좋다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0%가 훨씬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매도 충분히 구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코스피가 더 뭐 크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굉장히 일시적일 뿐이고, 이제 반등을 할 거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기업이 굉장히 지금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플랫폼,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들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성장성은 네네. 뭐 너무 무궁무진할 수밖에. 왜냐면 스마트폰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생활 필수품이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충분히 어떤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고, 네네.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속은 상한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계좌를 봤을 때 이제 눈물이 이제 좀 나고, 근데 이럴 때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 투자를 잘했다기보다는 삼성전자 비중이 많았다는 거는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2차 전지도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스스로 수익률을 좀 떨어뜨리면서 나는 좀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어떤 실적 위에 주식을 담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위험이 왔을 때는 오히려 좀 기회일 수 있죠. 오히려 이럴 때는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안 빠졌네 라고 하면서 요거를 조금 이제 비중이 많았었는데 조금 줄이면서 오히려 많이 빠진 네네. 그런 성장주로 조금씩 이제 저점에서 이제 네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과매도 구간이고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빠져봐야 최대 빠져봐야 또 들으시면 속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들으시면 속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진짜 최대로 빠져봐야 한 10에서 20%?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워낙 다들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예, 전혀 걱정 없다 생각합니다. 예.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사실 이전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가치주나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으로 비중 조절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사실 약간 좀 그러지 못한 분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으나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약간 성장주를 뭐 기존에 주식 포지션을 좀 줄이고 성장주를 좀 싼 값에 담아가는 그런 이제 플레이를 해도 되는 거고. 예. 두 번째, 사실 두 번째가 많을 것 같아요. 성장주에 엄청 들고 있다가 제대로 물린 거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뭐 손절을 하고 나서 또 다시 뭐 가치주라든지 실적주로 옮겨 타기엔 좀 그러니 차라리 그 기업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버텨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버티는 게 사실은 지금 최선이죠.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네네. 옮기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장주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성장주가 빠진다는 거는 마이너스가 사실은 작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20에서 30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 근데 사실은 네. 그거를 뭐랄까 이게 팔아버리면 어떤 느낌,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실전이기 때문에 네네. 실전에서는 어떤 느낌이냐. 만약에 내가 네. 마이너스 20에서 30%난 주식을 팔았다. 네. 그러면 왜 대부분 실패하냐면 그 본전 심리가 너무 강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빨리 왜냐면 이제 그냥 가만히 두면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체념하고 네네.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그리고 성장성 있는 주식은 결국은 또 올라가겠지만 이걸 만약에 팔아버리면 이제 빨리 내가 액션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만회를 이제 해야 되죠. 또 만회를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순간 한 번의 실수는 시간이 회복해 줄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실수는 이제 슬프지만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약간 그러니까 한 번 엇박자가 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뭔가 과감하게 베팅을 했는데 또 한 번의 엇박자가 났다.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네네. 차라리 어떤 투자에 대해서 정말 재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름이 있을 만한 좋은 어떤 기업에 내가 성장주지만, 물론 내가 비싸게 투자했지만, 네네. 예를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업종 같은 경우 게임주라든지, 게임주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게임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성장주에 투자했을 때 내가 이 기업이 뭐 이름 있고 충분히 믿을 만하다. 내가 비싸게 샀지만. 그러면은 사실은 버티는 게 그러면 왜냐면 마이너스가 만약에 40%까지 났다고 해도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반등을 하면, 왜 과매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뭐 이런 포스코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 환율이 급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수출이 너무 유리해지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나라 뭐 철강, 화학, 건설, 조선 거기에다가 반도체, 뭐 2차 전지 너무 이제 잘 만들기 때문에 환율이 치솟기 시작하면은 이게 수익이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큰 버티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면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났던 40이 차라리 내가 좀 비중이 많다면 어떻게 하냐면 기다렸다가 이게 반등했을 때 마이너스 20% 정도 되면 조금 줄여볼까? 이렇게 하면 약간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네네네. 예. 그거를 지금 딱 정리를 해갖고 나머지를 하면은 뭐랄까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이제 실적주에 나와도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크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뭔가 또 좀 더 빠른 게 없나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게 이제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선에서는 이미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관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약간 비유를 들어서 그럼 예. 딱 얘기를 해보자면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거 완전 고점에서 투자해서 엄청 물렸어요. 그래서 지금 신저가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팔고 극단적으로 삼성전자에 몰빵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저는 삼성전자 비중이 많잖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줄이고 네이버 카카오를 좀 더 사볼까? 요즘에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거든요. 기존에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예. 근데 이제 아닌 분들은 근데 결국은 뭐냐면 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다는 거는 네네. 뭔가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죠, 약간. 항상 그렇더라고요. 뭔가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버티다가 최후의 순간에 팔고 나갔을 때 그때부터 오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견디는 게 이제 하나의 뭔가 이제 투자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장주는 10% 이상. 제가 이제 워낙에 이제 그때 달란트님에게도 고백을 했지만 제가 반성문을 A4지 200페이지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2008년도 글로벌 그러면서 계속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수익도 수익이지만 제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사실은 이런 좀 어려운 장세에서도 뭐 이미 이제 장세를 제가 이제 투자를 잘한 게 아니라 투자를 이게 지수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언제든지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올랐을 때 그 수익률을 포기한 거죠. 내가 이게 만약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수익률을 좀 덜 가져가더라도 내 마음이 편한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이제 실적 위주로 많이 이제 비중을 넣어놨는데 실제로 실적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해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주식이 만약에 성장주가 많이 떨어지면 뭐 최근에 굳이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로만 얘기를 들면은 뭐 기존의 성장주라고 얘기했던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뭐 NC소프트, 하이브 이런 주식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는 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지켜보는 관점인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라이브 방송하시면서 그 종목 상담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엄청 많이 물어보시죠. 분명히 대부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거 엄청 투자했다가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하락하기 전에 저는 이제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네이버 카카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카카오가 한 50% 맞아요. 전체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항상 그때는 제가 왜냐하면 그 떨어지기 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명백한 공격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위험을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는 감소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다. 그거를 이제 늘 말씀드리죠. 톤 조절을 상당히 잘하시네요. 예? 톤 조절을 상당히 잘하시네요. 굉장히 이제 충분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다. 그거를 이제 항상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투자를 이제 좀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샀을 때 이거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라고 하죠.
내가 이거 안정과 성장에 대한 비율을 적절히 이제 포지션을 하면은 충분히 거의 이제 장이 이렇게 힘들 때도 사실은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예, 그런 관점.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성장주나 그다음에 뭐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주 관련해서 또 어떤 식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조절해야 될지, 뭐 버틸지 아니면 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